안녕하세요. 기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 1단원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봅시다.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9쪽에서부터 21쪽이네요.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가 국토가 나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나뉘게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환경이 우리나라 국토를 구분 짓는데 가장 큰 요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우리 국토가 구분되는 가장 큰 기준,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가 구분이 됩니다. 우리 국토가 구분되는 가장 큰 기준,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 국토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 왜 자연환경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토가 구분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살 때 어떻게 동네가 이루어지고 구분되어졌을까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이렇게 걸어만 다녀야 될 때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합시다. 뭐 집도 있고. 근데 이렇게 마을이 구분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네, 아마 이렇게 높은 산이 있거나 아니면 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요 산을 건너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산을 건너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굉장히 어렵겠죠. 물론 아예 못 다녔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떤 큰 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강이 이렇게 있었다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요 강 건너의 마을이나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요 산 너머의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산을 기준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 여기 지역하고 여기 지역 또는 강을 기준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 또는 여기 사는 사람들 구분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은 이 마을대로, 이 마을은 이 마을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산이나 큰 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즉 자연환경,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이라든지 높은 고개, 아니면 강, 저수지, 호수 같은 사람의 어떤 왕래를 쉽게 할 수 없게 해버리는 그런 자연환경이 있다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즉 우리가 어떤 지역을 구분할 때는 이 자연환경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로 넘어가서 자,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이나 아니면 산 혹은 산과 산이 이어진 산맥 교과서에 보면 산맥의 설명이 나오죠. 여러 산들이 이어진 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통행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좀 봅시다. 자,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쪽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나라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나누기 전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큰 산이나 아니면 강 같은 걸 한번 어디가 있는지 봅시다. 함경산맥, 남린산맥, 태백산맥, 소백산맥은 굉장히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 다음에 강도 한번 찾아볼까요? 강은 어디 있나요? 네,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강이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과 강을 기준으로 지역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는 크게 일단 세 가지의 그 지역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지역은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북부 지역. 북부 지역은 지금의 북한을 말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과 밑에 있는 지역을 구분짓는 기준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남북한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북부 지방을 나누는 기준은 일단 휴전선이 됩니다. 휴전선. 크게 보면 휴전선. 이렇게 휴전선 위쪽은 여기 위쪽은 북부 지방이 되는 겁니다. 북부 지방. 북부 지방이 되고요.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볼게요. 여기 보이는 금강, 요 금강과 요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금강과 소백산맥 윗지방, 다시 말해서 휴전선 밑에서부터 금강과 소백산맥 위, 여기를 중부지방이라고 하고요. 그럼 나머지 남부지방은 금강과 소백산맥 밑에를 남부지방이라고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휴전선을 기준으로 북부지방이 나뉘고 금강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중부지방이 나뉘고 금강과 소백산맥 밑은 남부지방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음 장입니다. 교과서 20쪽, 21쪽.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북부, 중부, 남부로만 나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걸 보면 뭐 호남지방, 영남지방 이런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북부지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부지방이 또 다른 기준으로 해서 몇 개로 나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령관이라는 곳입니다. 천령관. 북한 쪽에 있는 고개 이름인데요. 자, 천령관의 설명이 나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고개인 천령에 외적의 침입을 막으려고 건설한 요새다. 그래서 천령관이 기준이 되는데 천령관의 이 관, 요새란 뜻입니다. 관. 어떤 그 군사들을 막는 어떤 시설을 이제 관이라고 하는데 이 관을 기준으로 북쪽은 뭐가 되냐면 관북지방이 됩니다. 관북지방. 이 천령관의 북쪽, 관의 북쪽이라 해서 관북지방. 여기는 뭐가 되냐면 관서지방이 돼요. 관의 천령관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다고 해서 관서지방. 그래서 크게 관북과 관서지방으로 나뉘고 다시 우리가 이제 강원도로 알고 있는 그쪽, 강원도를 포함한 그쪽은 관동지방이 됩니다. 관동. 천령관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고 해서 관동지방.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즉 천령관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지방의 이름이 붙었죠. 위쪽은 관북, 서쪽은 관서, 동쪽은 관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관서지방 밑에 있는 여기는 뭘까요? 살짝 생뚱맞은 이름이긴 한데 그 밑에 경기도가 있죠. 경기도의 그 서해 주변을 경기해라고 해요. 경기해. 이름 보이나요? 경기해. 그래서 이 바다의 서쪽이다. 이 바다의 서쪽이다 해서 해서지방이에요. 바다에 짜 써서.
바다의 서쪽이다 해서 해서지방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천년관을 기준으로 관북, 관서, 관동이 나뉘고 요 바다를 기준으로 서쪽이다 해서 해서지방. 그래서 북부지방은 크게 이렇게 4개의 지방으로 또 나뉩니다. 네, 이름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고, 자, 이제 좀 복잡해지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나눈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좀 더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방은 말 그대로 경기도 할 때 경자가 여러분들 그 한자로 서울 경자예요. 그래서 서울 근처에 있는 지방이다, 서울을 끼고 있는 지방이다 해서 경기지방이라고 합니다. 경기지방. 그리고 오늘날은 경기도라고 아예 그렇게 도 이름이 붙어버렸죠. 그래서 경기도, 경기지방.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 지역을 경기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왕이 사는 도읍의 주변 지역을 뜻한다.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충청도 쪽, 이쪽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면 호서지방이라고 불러요. 호서지방.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다 합한 충청도 지역을 호서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왜 호서지방이라고 부르냐? 근데 여러분들 충남 사시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그 호서라는 이름이 붙은 학교라든지 업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호서 웨딩홀, 아니면 뭐 호서 고등학교, 뭐 호서 대학교 해가지고 충청도에는 이 호서라는 이런 지역 이름을 쓰는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친구들은 아마 좀 생소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호서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니고 이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는 예로부터 이제 호서지방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왜 호서라고 부르냐면 의림지라는 곳이 있어요. 의림지 하면 이제 저수지를 얘기하는데,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저수지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큰 저수지예요. 그래서 이 의림지를 기준으로, 의림지가 여기에 있잖아요. 의림지가 이제 여기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의림지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습니까? 서쪽에 있기 때문에 호서지방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충청남도 북도를 합쳐서 호서지방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호남지방이라고 불러요. 호남. 근데 호남지방은 왜 호남지방이냐면 금강 있죠, 금강. 금강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호남지방이 됩니다. 금강이 옛날에 호강이었대요, 이름이. 호강.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의 전라도 지역은 호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이쪽 지금의 경상도 지방,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영남지방. 여기는 또 왜 영남이냐? 자, 조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조령. 예, 조령에서 령자가 이제 고개라는 뜻인데 그 이름이에요. 고개의 이름, 조령.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경세제가 있죠. 문경세제. 여러분들 문경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여기 영남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을 가려면 꼭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이 조령을 넘어야 돼요. 문경세제를 지나가야 됩니다. 관문입니다. 관문. 그렇기 때문에 이 조령이 이 영남지방하고 그 바깥의 지역을 구분짓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령의 이 령자를 따와서 이 조령이란 고개의 남쪽이다 해서 영남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인데 이제 영자가 앞에 오니까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영남지방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관동지방은 또 이렇게 지역이 나뉘는데 왜 나뉘냐?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부러 나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일부러 나누겠어요? 귀찮게. 근데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어요. 태백산맥이 있으니까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이쪽이랑 이쪽이 또 마을이 다른 거죠.
어떻게 사는 그 사람들의 그런 게 달라서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해 쪽은 또 영동지방이라고 부르고 영동지방, 또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영서지방이라고 또 불러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죠? 많은 그 단어가 나와서 이제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관북, 관서, 해서, 관동. 근데 이제 관동 지방은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 영서, 그리고 경기, 호서, 호남, 영남.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이 나뉘게 된다. 라는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지역은 자연환경, 즉 산이라든지 높은 고개라든지 강이라든지 큰 호수를 기준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나뉘다 보니 이렇게 관북, 간서, 해서, 관동 등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지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배웠나요? 네,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주제였죠.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그런 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던 이제 차시긴 한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옛날에는 그 지역을 구분할 때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연 지형, 자연 환경에 의해서 지역이 구분이 되었구나.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된 거죠. 일부러 야, 너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살게 된 것이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도 뭐 산이라든지 뭐 강이라든지 이런 자연 환경에 의해서 지역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몇 가지의 지방으로 나뉘어서 불리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